자, 환지란 말은 바꿀 한자거든요. 예, 나중에 사업을 하고 나서 땅으로 바꿔주는 방식을 환지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환지 방식으로 사업하려면요. 자, 먼저 사업 시행자는 환지 계획이라는 것을 작성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 계획은요. 작성은 누가 하냐면 시행자가 작성하는데, 이 시행자는 환지 계획 작성할 때 그 내용 속에 있죠. 내용에는 자, 아래 이 5가지 내용을 포함한 환지 계획을 작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312페이지에 자,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사업 시행하려면 자, 답 아래 사항이 포함된 환지 계획을 반드시 작성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박스 1번부터 6번 있습니까? 자, 우리가 환지 방식은요. 만약에 종전에 토지가 이렇게 있었다면요. 자, 종전 토지가 이렇게 좀 불규칙하게 구획이 됐었다면 나중에 이 방식은 사업이 끝나고 나면 자, 환지라고 하는 새로운 토지로 바꿔줄 때는요. 종전처럼 이렇게 불규칙하게 구획을 정해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일단 구획을 빤빤하게 정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환지라고 하는 땅으로 돌줄 때 환지를 어떻게 돌줄 건지 어떤 큰 밑그림을 그려야 되겠죠. 자, 이걸 바로 환지 설계라 부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박스 안에 자, 환지 방식으로 사업 시행할 때 환지 계획에 포함된 내용이 있죠. 박스 안에 보면 1번에 환지 설계 있습니까? 환지에 대한 큰 밑그림. 이걸 환지 설계라 부릅니다. 자, 그리고 저 종전에요. 여기 A라고 하는 사람, 여기 B, C, D, E, F, G, H, I, J 소유자의 토지가 있을 때라고 가정할 때요. 그러면 이 종전 소유자들이요. 자, 여기 A라는 사람은 종전에 500제곱미터 땅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땅이 뭐냐면 전이에요. 밭을 가지고 있었다고? 밭을 500제곱미터 가지고 있었는데, 자, 우리가 환지라는 땅으로 바뀌게 될 때는요. 자, 환지 설계하면서 사업시행자가 A 소유자의 토지, 환지는 이쪽 위치에 정해주겠대요. 이쪽 위치에, 비슷한 위치에 정해주는데, 자, 그러면 이 A라고 하는 소유자를 포함해서 모든 소유자들은요, 나중에 내가 종전에 가지고 있었던 땅의 면적만큼 다 받을 수 있는지, 내가 환지를 받게 되면 몇 필지의 환지를 받을 수 있는지, 이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받게 되는 환지의 필지 있죠. 몇 필지의 환지를 받게 되는지 필지별 환지 명세 있습니까? 자, 이 내용도 환지 계획에 포함시키게 된 두 번째 내용입니다. 박스 안에 이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 D라고 하는 소유자는요. 자, 종전에 논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종전에 가지고 있던 면적이요. 200제곱미터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환지 설계를 하면서 D 소유자의 토지는 이쪽 위치에 정해지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자, 이 D라고 하는 소유자가 본인이 받게 되는 환지 면적이 좀 적을 것 같아서, 자, 환지 대상에서 좀 제외시켜 주세요 라고 신청하면 되거든요. 대상에서 이렇게 D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D 소유자는 환지 대상에서 제외하게 되면요, 나중에 청산을 당하게 되거든요. 청산금이라고 받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에 대해서는 청산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청산되는 토지는요, 자, 종전의 필지뿐만 아니라 권리 관계에 대해서도 청산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필지별, 권리별 청산 대상 토지 명세 있습니까? 이 내용도 환지 계획에 포함시키게 되는 세 번째 내용입니다. 박스 안에 3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자, 그리고 우리가 환지 방식으로 사업하게 되면요. 자, 사업 시행자가 환지로 정하지 않고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환지로 정하지 않고 보류시켜 놓은 땅이 있거든요. 자, 이걸 통틀어서 보류지라 부르고요. 자, 보류지 중에서 일부를 사업 시행자가 사업 비용에 충당하게 해놓은 땅을 채비지라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환지 계획 내용 속에는 자, 채비지와 보류지, 자, 명세에 대해서도 환지 계획에 포함시키게 된 내용입니다. 4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박스 안에. 자, 그리고 여기 E라고 하는 소유자가요. 종전에 가지고 있던 땅은 임야였는데요. 임야를
200제곱미터 가지고 있었는데, 자, 나중에 여기 E라고 하는 소유자가 받게 되는 한지는 이쪽 위치에 정해 있다고 약속을 했는데, 자, 이 E라고 하는 소유자가 본인이 가지고 있던 200제곱미터 좀 면적이 좀 적어서요. 그래서 본인이 아까 D 소유자처럼 환지 대상에서 제외시켜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제외하기 싫으면요, 나중에 이 소유자가 받게 되는 환지에다가, 자, 사업시행자가 자, 이렇게 아파트를 건설하려는 계획이 있더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 이 소유자가 자, 나중에 땅을 받는 대신에 아파트 받을 수도 있거든요. 자, 이걸 입체한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입체한지로 공급하는 경우 그 방법과 규모 있습니까? 에 대한 내용도 환지계획에 포함시켜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자, 이제 오른쪽 가시면 313페이지에 양가1번에 환지계획의 작성 기준이 있죠. 그럼 환지계획 작성은 시행자가 작성하는데, 이 시행자는요, 환지계획 작성할 때 작성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에 대해서는요, 환지계획은 종전의 위치나 종전의 토지나 환지의 위치, 지목, 면적, 토지 수리, 이용상황, 환경을 도해서 합리적으로 환지를 정해야 되는데, 자, 다만 환지계획 작성에 따른 환지계획의 기준이 있습니까? 동남 선생요? 보리지 책정 기준이 있습니까? 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영어로 환지계획의 기준, 작성 기준은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국토교통부 령이란 말은 시행규칙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공법이라는 과목에서 보통 어떤 계획의 작성 기준 이런 것들은 수립 기준 누가 정하는데? 국장이 거의 예시 정하거든요. 근데 환지계획 작성 기준이 있습니까? 이건 국장이 아니라 국토교통부령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행자가 작성하는 환지계획의 작성 방법은요, 자,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는데요. 그러면 사업시행자가 작성하는 환지계획 작성하는 방법 원칙은요, 종전의 토지나 환지의 위치, 지목, 면적, 토지 수리, 이용 사항 등을 그래서 합리적으로 환지를 정해야 된다는 말은 뭐냐면, 자, 이걸 일명 적응 환지라고 부릅니다. 적응 환지. 그리고 자, 종전에 땅을 가진 사람한테는 환지라고 하는 땅으로 돌리는 방식을 평면지라고 불러요. 평면지. 그래서 적응한지와 평면한지가 원칙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박스 안에 가시면 환지계획의 기준이 있습니까? 자, 환지 방식은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자, 종전, 환지 전 토지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 사업으로 적용되는 토지에 이전하는 방식을 평면한지라고 부르고, 자, 환지 전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요, 자, 구분 건축물에 이전하는 방식을 입체한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구분 건축물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구분 건축물 뭘 구분 건축물이라고 부릅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아파트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환지 전에 내가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 환지랑은 땅에다가 이전하는 방식을 평면한지라고 부르고, 평면적인 땅으로 준다고. 근데 환지든 토지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아파트로 이전하는 방식을 입체한지라고 부른다고. 입체한지. 그러니까 원래요, 우리가 환지를 하게 되면요, 종전에 땅을 가진 사람한테는 뭘로 줘야 돼요? 땅으로, 평면적인 땅으로 줘야 되거든요. 평면한지로 주는 게 원칙인데, 자, 다만 예외적으로 이렇게 입체한지 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2번 가시면 우리가 환지계획 작성할 때 이 환지 설계라고 하는 것은요, 자, 원칙은 평가식, 이게 원칙이거든요. 그럼 평가식이란 뭐냐면, 자, 도시개발 사업 시행 전후에 토지 가격이 있습니까? 토지 가격에 비례해서 환지를 결정하는 방식을 평가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평가식으로 하는 게 원칙이 돼. 자, 한지 지정으로 인하여 토지 이동이 경미하거나 기반시설의 단순한 정비 등에는 면적식을 적용할 수 있거든요. 면적식이란 말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 전에 토지의 위치는 있습니까? 위치를 기준으로
환지를 결정하는 방식을 면적시라 부릅니다. 이 경우 하나의 환지계획구에서는 같은 방식을 적용해야 되는데 이때 입체한지 할 때는 평가식을 아니면 면적식을 입체한지 할 때는 평가식 해야 됩니다. 자, 왜 우리가 환지 설계할 때요. 자, 원칙은 평가식이란 말은 시행 전후의 그 가격 기준으로 하는 이게 평가식이 원칙인데, 다만 토지 이동이 경미하거나 기반설의 단순한 정비 경우에는 종전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시 적용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입체한지 할 때 왜 평가식을 적용해야 되냐면요. 자, 내가 만일에 이란 소유자가요. 종전에 내가 임야 200점 더 가지고 있었는데, 자, 나중에 환지 방식을 만일에 면적식으로 한다면요. 면적식으로 할 때, 그러면 내가 아파트 200제곱미터를 종전 내가 200제곱미터 땅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파트도 200제곱미터 받아야 된다면 내가 임야를 200제곱미터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 내가 땅 대신에 아파트를 받게 되면 아파트 200제곱미터 받아야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입찰한지 할 때는요. 종전 이 땅의 가격이 있죠. 땅의 가격 아파트 가격을 표기한 평가식을 해야 된다고. 면적식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래서 입찰한지 할 때는 평가식을 해야 된다고요. 면적식 안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책을 넘기시면 314페이지에 자, 박스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부분에 토지 부담률 나와 있습니까? 자, 우리가 면적식으로 환지 설계할 때는요. 자, 토지 부담률이라는 것을 이걸 산정해야 되거든요. 자, 토지 부담률을 왜 산정하냐면요. 자, 환지계획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 사업을 위하여 자, 부담하는 토지의 비율이라고 하셨습니까? 자, 이걸 토지 부담률이라고 부르거든요. 자, 왜 우리가 면적식으로 환지 설계할 때 토지 부담률을 산정하냐면요. 자, 우리가 환지 방식으로 사업하게 되면 자, 사업시행자가 자, 여기에다가 도로 같은 기반시설도 설치를 하고 땅도 이렇게 구역을 정리해요. 그럼 구역을 정리하게 되면 사업시행자가 이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업시행자가 돈이 많이 없다는 거거든요. 없다고. 그래서 나중에 환지 받는 땅 중에서요. 일부 땅을 종전 소유자가 가지고 있던 면적만큼 환지로 정하지 않고 자기한테 부담하게 한다고. 그 말은 뭐냐면 종전에 가지고 있던 소유자들이 종전에 가지고 있던 면적 중에서 환지로 받게 될 때는 본인이 가지고 있던 면적만큼 다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부를 사업시행자한테 부담해야 된다고. 줘야 된다고요. 이걸 토지 부담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원래 한지계획구역 내 평균 토지 부담률은요. 50% 초과하면 안 됩니다. 자, 밑에 보시면 이제 이연해 보시면 토지 부담률의 한도는 있습니까? 한지계획구역 안에 평균 토지 부담률은 몇 퍼센트? 50% 밑줄 꺼주세요. 초과하면 안 돼요. 다만 환지계획구역 특성을 고려하여 지정권자가 인정 밑줄 꺼주세요. 하는 게는 몇 퍼센트까지? 60% 동안 쳐주세요. 할 수 있고요. 환지계획구역 내 토지 소유자 총수 있습니까? 자, 토지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상의 동의 밑줄 꺼주세요. 하는 경우에는 얼마까지? 60% 초과 동안 쳐주세요. 원래 한지계획구역 내 평균 투자 부담률은 몇 퍼센트? 50% 초과하면 안 됩니다. 근데 한지계획구역 특성을 고려해서 지정권자가 인정하면 60%까지 정할 수 있고요. 자, 한지계획구역 내 토지 소유자 있습니까? 총수의 3분의 2 이상이 만일에 동의하면요. 이때는 60% 초과해서 70%, 80%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이 환지계획구역 내에서는요. 자, 평균 토지 부담률을요. 자, 만일에 50%로 정했다. 토지 부담률을 50% 정했다 하면요. 자, 여기 A라고 하는 소유자가 종전에 밭을 가지고 있었는데 500제곱미터 가지고 있었다면 자, 나중에 환지 방식으로 사업할 때 이쪽 위치에 환지 받을 때는요.
500의 부담률이 50%란 말은 절반은 사업생자한테 부담해야 되고 나머지 절반만 환지로 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얼마 면적을 받을 수 있을까요? 250제곱미터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받는 면적은 절반 줄어들지만요. 환지로 받게 되는 이 땅 있죠. 땅은요. 지목이 대로 바뀌어 있습니다. 대로 바뀌어 있다고요. 전이었을 때 평당 얼마나 했을까요? 한 10만원 정도 했을까요? 근데 나중에 돼 있죠. 지목이 대로 받게 되는 환지는요. 평당 200에서 300만원 뛰어 있다고. 내가 받는 면적은 절반 줄었지만 땅의 가치는 훨씬 올라가 있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이 방식이 환지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환지계획 내에서는 평균 투자율이 50%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환지 방식으로 사업하다가요. 원래 시행자가 여기에다가 도로를요. 4차선 설치하려고 했거든요. 4차선 설치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도시가 새롭게 조성이 되고 나면 인구가 많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이 돼가지고 앞으로 이 도로를 8차선으로 확장하게 되면 도로 설치 비용이 그만큼 더 많이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때는 토지 부담률을 60%까지 정할 수 있다고 지정권자가 인정하면.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종전의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토지 부담률이 낮은 게 좋아요? 높은 게 좋아요? 종전 소유자 입장에서는 토지 부담률이 낮은 게 좋은 거거든요. 그만큼 사업생한테 부담해야 되는 비율이 적으니까. 토지 부담률이 높다는 것은 그렇지. 내 걸 많이 뺏긴다고. 내 땅을 많이 뺏기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도로 설치 비용이 예상보다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런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게는 60%까지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환지계획구역 내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요. 60%를 초과해서 70%까지 정할 수 있다고. 이건 지금 재정신 사람이 아니죠. 토지가 누가 동의해 주겠어요. 내 땅을 많이 뺏어 간다는데. 이런 경우는 사실 드뭅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환지계획구역 내 평균 투자율은 거의 50%를 많이 정해요. 평균적으로.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까 적응환지란 말은 뭐냐면요. 자, 우리가 이 환지계획구역 특성을 그래가지고 자, A라고 하는 소유자는 자, 본인이 가지고 있던 종전 면적에 대비해가지고 토지 부담률 50% 적용해서 본인이 받을 면적을 적당하게 받는 겁니까? A라고 하는 소유자는 종전에 가지고 있던 면적 대비해서 부담률 적용해서 본인이 받을 뭐야? 자, 이걸 바로 적응환지라고 합니다. 적응환지. 본인이 받을 면적을 적당하게 받았다고. 이걸 적응환지라고 봅니다. 자, 근데 예외적으로 315페이지에 양으로 3번에 환지계획 작성에 특례 있습니까? 자, 그럼 특별한 예외 규정을 넣었어요. 자, 동그라미 1번에 환지 부지정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 밑에 박스에 첫 번째 가시면 종전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해당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걸 5글자로 환지 부지정이라 부릅니다. 자, 이때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는데요. 자, 이때는요. 종전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만 하면 해당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아까 여기 D라고 하는 소유자가 종전에 논을요. 200제곱미터 가지고 있었거든요. 200제곱미터 가지고 있었는데 자, 만일에 환지 설계할 때 D라고 하는 소유자가 받게 되는 환지는 이쪽 위치에 정해주겠대. 그러면 종전에 200제곱미터 가지고 있었지만 토지 부담률 50% 정하게 되면 이쪽 위치에 받을 때는 얼마만 받을 수 있을까요? 100제곱미터의 환지만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D 소유자가 본인이 받을 환지 면적이 너무 적어. 그래서 본인이 환지 대상에서 좀 제외해 달라고 사업시행자한테 신청했다는 거거든요. 대상에서 이걸 5글자로 뭐라 부른다고? 환지 부지정이라고 부릅니다. 부지정. 자, 환지 부지정하게 되면요. 이 사람에게는 나중에 사업시행자가 청산금을 줘야 되거든요. 청산금. 환지가 맞겠다고 해서 한 사람이니까
환지 대상에서 제외시켜달라고 했으니까 청산금 준다고요. 자, 근데 이렇게 자 D라고 하는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거든요. 근데 대상에서 제외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요. 자, 갑이라는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자, 갑이라고 하는 임차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임차인은요, 아직 존속기간이 남아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D는 청산금 받고 나가면 되지만 아직 존속기간이 남아있는 갑은 D가 떠나버리면 피해를 볼 수 있다 보니까 반드시 이렇게 만일에 해당 토지에 임차인이 있었으면요, 반드시 임차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박스의 첫 번째 줄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다만 해당 토지에 관하여 임차권자 등이 있습니까? 미슈 거두세요. 있는 경우에는 그 동의 동감 서세요.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자, 만일에 이 갑이란 임차인이 동의를 안 해주면요, 이 D 소유자는요,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의 동의가 필수적이라고요. 동의 안 해주면 D 소유자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16페이지 가시면 동감이 2번에 토지 면적을 고려하는 환지라고 나와 있을 텐데요. 나와 있습니까? 자, 증한지 감한지 나와 있습니까? 자, 시행자는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작은 토지는 과소 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면적을 더 늘려서 환지를 정할 수 있고, 면적을 더 늘린다는 것을 뭐라 부르고? 증한지라 부르고요. 자, 면적이 넓은 토지는요,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정할 수도 있다는 거죠. 본인이 받을 면적보다 면적을 감소시킨다고. 자, 이걸 감한지라 부릅니다. 자, 그래서 특별한 예외 중으로서 자, 면적이 적은 토지는 면적을 더 늘려서 정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걸 증한지라 부른다고요. 환지 면적을 증가시킨다고요. 그러면 본인이 받을 면적보다 면적을 더 늘려서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럼 사업시행자가 나중에 사업이 끝나고 나면요, 면적이 더 많이 받아간 만큼 청산금으로 다시 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청산금을 징수합니다. 이 사람한테는. 그리고 면적이 너무 넓은 토지는 면적을 줄여서 정할 수 있다는 거죠. 본인이 받을 환지 면적을 감소시켰다고. 자, 이걸 감한지라고 부른다고요. 그럼 사업시행자는요, 이 소유자가 본인이 받을 면적보다 면적을 감소시켰어. 그럼 나중에 사업이 끝나고 나서 청산금을 돈으로 줘야 되겠네요. 청산금을 지급하거나 교부해야 됩니다. 자, 여기 B라고 하는 소유자가 있었는데요. 이 B라는 소유자는 자, 종전에 자, 전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자, 종전 면적이 얼마를 가지고 있었냐면 400제곱미터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B라는 소유자가 이쪽 위치에 환지를 받겠다고 설계하게 되면요, 토지 부담률 50% 주하게 되면 이쪽 위치에 받을 때는 원래만 얼마 받아야 될까요? 200제곱미터만 환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B 소유자가 받게 되는 환지 면적이 A 소유자와 비교했을 때 50제곱미터가 적어. 그래서 A 소유자가 맞춰주기 위해서 50제곱미터를 더 증가시켜서 정할 수도 있다고. 자, 이걸 증한지라고 부른다고요. 그럼 본인이 받을 면적보다 50제곱미터를 더 많이 받았다는 거거든요. 증가시켜서. 그래서 나중에 사업시행자가 이 B 소유자에게는요, 사업이 끝나고 나서 청산금을 징수란 걸 해야 된다고요. 자, 여기 C라고 하는 소유자는요, 자, 종전에 본인이 가지고 있던 면적은 600제곱미터의 논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러면 토지 부담률 50% 중에서 만약에 이쪽 위치에 환지 받을 때는요, 원래만 얼마 받아야 돼요? 600에 50%니까 300제곱미터만 받아야 되거든요. 300제곱미터 받을 수 있는데, 자, 이 C 소유자가 보니까 받게 될 면적이 A 소유자보다 좀 많아. 그래서 50제곱미터를 적게 가지고 A 소유자하고 똑같이 맞춰서 정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C 소유자는 본인이 받을 환지 면적보다 면적을 더 줄였다는 거죠. 이걸 감한지라 부릅니다. 감한지. 본인이 받을 면적보다 면적을 적게 받았으니까 나중에 청산금으로 줘야 되겠네요.
청산금은 시행자가 하는 거니까 시행자가 이 소유자한테 청산금을 줘야 된다고. 시행자 입장에서. 자, 이제 316페이지 가시면 동그라미 3번에 공공시설 용지에 관한 조치 있습니까? 자, 기억 보시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생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 용지에 대해서는 환지계획 정할 때 위치, 면적에 관하여 환지계획의 원칙적인 작성 기준을 정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했죠? 자, 우리가 만일에 동전 토지예요. 공공시설 용지 있습니까? 우리 공공시설 용지라 하면 자, 동전의 G라고 하는 토지예요. 주민센터 있습니까? 주민센터 부지가 있었다면요. 이 주민센터 같은 것들은 일종의 공공시설 용지거든요. 그러면 만일에 종전의 G 토지에 자 600제곱미터에 공공시설 부지가 있었어요. 용지가 있었다면 자 나중에 사업시행자가 G라고 하는 주민센터 부지는 이쪽 위치에 정해주겠대. 그러면 주민센터 부지 종전에 600제곱미터 토지 부담률 50% 정하게 되면 이쪽 위치에 받을 때는 원래 얼마 받아야 돼요? 300제곱미터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공공시설 용지에 대해서는요. 자, 종전에 사유지 있죠. 사유지 소유자처럼 토지 부담률 이런 것들을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위치나 면적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공공시설 용지는요. 토지 부담률 이런 것들을 아예 적용 안 해요. 사유지만 적용하는 거지. 자, 이제 4번 가시면 보류지, 채비지 있습니까? 자, 기억 보시면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 정관, 시행규정,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해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냐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 보류지 중에서 일부를 채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고 나있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아까 환지계획 작성할 때 환지로 정하지 않고 보류시켜놓은 땅을 통틀어서 보류지라 부르고 보류지 중에서 일부를 사업종의 충당에 해당하는 땅을 채비지라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류지 채비지 비교했을 때는요. 어떤 게 더 범위가 넓어요? 보류지가 범위가 넓습니다. 채비지는 보류지 중에 일부예요. 자, 이제 5번 가시면 입체한지 있습니까? 자, 입체한지라는 것은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서 자, 필요한 경우 자,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건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에 있는 토지의 공유분을 부여할 수 있다고 나있습니까? 우리 입체한지란 말이 좀 어렵잖아요. 입체한지. 자, 그러면 원래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환지라고 하는 땅으로 주는 평면한지가 원칙이거든요. 근데 종전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건물의 일부와 공유지분을 부여할 수 있다는 말은 뭐냐면 입체한지라는 말은 아파트로 받을 수 있다고. 우리가 보통 아파트 보면요. 101호, 201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 아파트 내가 201호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는 것은요. 이 아파트가 건설되어 있는 땅이 있습니까? 아파트가 건설되어 있는 땅은요. 어떻게 소유가 있습니까? 이 소유자들이? 전체 세대수 대비해서 n분의 1의 공유 지분으로 들고 있죠. 그럼 우리가 원래 땅을 가진 사람한테는 평면한지 땅으로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파트라고 하는 건축물이요. 아파트라고 하는 건축물 내가 201호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요. 아파트 전체에 대해서 아니면 일부에 대해서 아파트라고 하는 건축물의 일부하고 그 공유지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아파트 소유하고 있다는 말은. 그래서 합제란 말은 그냥 아파트로 소유할 수 있다고 개념 가지세요? 자, 317페이지 가시면 동그라미 6번에 입체한제에 따른 주택 공급이 있습니까? 그리고 318페이지부터 그 위에 양가로 4번에 환지 지정의 제한이 있습니까? 그 위에까지. 그래서 우리가 입체한지를 따르면 입체한지로 받게 되면요. 주택을 몇 개까지 공급할 수 있는 기준이 있죠.
그 기준에 대해서는요, 지난 33년 동안 우리 시험에서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입찬지에 따른 주택을 몇 개 공부하셨느냐, 이 기준에 대해서는 시험에 한 번도 안 났다고요. 나올 가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읽지 마세요. 이 파트는요. 자, 319페이지 가시면 양걸 6번에 환지계획 인가 있습니까? 환지계획 인가. 자, 그러면 환지계획 작성할 때 시행자는 환지계획 내용 속에는 이런 5가지 내용을 포함시켜야 되고, 환지계획 작성할 때 작성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 시행규칙으로 정하는데, 그럼 환지계획 작성할 때 원칙은 적응한지와 평면한지가 원칙인데, 다만 특별한 예외 규정으로서, 자, 종전 토지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자, 이걸 환지 부증이라고 그러는데, 다만 해당 토지에 임차권자가 있으면 임차권자의 동의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요, 자, 종전에 면적이 적은 토지는 면적을 더 늘려서 환지를 정할 수도 있습니까? 이걸 승한지라고 부르고, 자, 종전에 토지가 면적이 너무 넓으면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정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걸 가면지라고 부르고, 자, 공공시설 용지에 대해서는 적응한지 기준을 정해야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원래 땅을 가진 사람한테는 뭘로 받아야 되는데, 평면적인 환지로 받아야 되는 땅으로 받아야 되는데, 다만 종전 토지가 신청하면 건물의 일부와 공유지분 부여할 수도 있습니까? 이걸 입찬지라고 그러죠. 그러면 환지계 이제 작성을 다 했어요. 사업시행자가. 자, 환지계 이제 작성하게 되면요, 자, 사업시행자는 환지계 인가라는 거 받을 수 있거든요. 인가. 자, 인가라고 하는 자들은요, 자, 시행자가 인가 받기 전에는 아직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인가라는 제도를 통해서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보충해주는 제도를 인가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지계 인가는요, 누구한테 받아야 되냐면 특자도지사나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인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인가권자에서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한 경우 특자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에게 인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인가권자들은요, 환지계획 인가를 해주려면요, 인가할 때, 자, 반드시 공람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이 공람 절차를 거치는 이유는 뭐냐면, 토지 소유자나 임차권자 등으로부터 의견 듣기 위해서, 이 환지계획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의견 듣기 위해서 주민 공람을 거쳐야 됩니다. 자,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이번에 인가 절차 나와 있습니까? 자, 기억에 통지 및 공람 나와 있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 인가 신청하거나 행정청이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정하려 할 때 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에게 이를 알리고 관계 서류 사본을 일반인에게 공람을 시켜야 되는 거죠. 이때 공람할 때는요, 14일 이상 공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때 공람하는 이유는 뭐 듣기 위해서? 주민에게 의견 듣기 위해서 공람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320페이지 넘기시면요, 320페이지부터 323페이지 4페이지까지 뭐냐면요,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거든요. 이 파트는 3월달에 보도록 할게요.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 자, 325페이지 가시면 환지 처분 나와 있을 텐데요, 여기 가시면 잘 나옵니다. 자, 시행자는요, 자, 그러면 환지계획 인가 이들에게 받고 나면요, 이제 비로소 사업에 착수 가능합니다. 환지계획 인가 떨어지기 전에는 사업이 착수 안 돼요. 그럼 사업이 착수해가지고, 자, 사업이 다 종료되고 나면요, 자, 사업 시행자는요, 환지 계획에서 정한 대로, 자, 모든 공사가 완료됐다는 사실을, 자, 공고를 해야 됩니다. 공사 완료 공고. 그리고 이 공람해야 돼요. 자, 이제 공사 완료 공고 공람하고 나면, 자, 사업 시행자는요, 이건 사업 시행자 가거든요. 자, 시행자는 그러면, 자, 지정권자에게 준공검사 신청해야 되거든요. 그럼 준공검사 받은 후에 지정권자로부터요, 자, 사업시행자는, 자, 준공검사일로부터, 자, 60일 이내에 환지 처분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그럼 환지 처분한 이유는 뭐냐면요. 자, 환지에 정한 대로 모든 공사가 마무리됐으니까 자, 종전 토지자들에게 새로운 땅인 환지를 교부를 해주고 자, 금저도로 청산하는 행정처분을 환지처분이라고 부른다고요. 자, 이 환지처분도 시행자가 하는데요. 그럼 시행자는요, 이 환지처분할 때 환지처분 공고란 걸 해야 됩니다. 자, 밑에 보시면 환지처분의 의의가 나와있죠. 시행자가 환지계획에 따라 공사를 완료한 후 종전 토지에 관한 권리에 가름하여 새로운 토지, 환지를 교부하고 자, 그 가부족분에 대해서 자, 금전으로 청산하는 행정처분을 바로 환지처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양걸 이번에 환지처분한 절차 나와있습니까? 그래서 박스에 보시면 공사 완료 공고 공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 기간에 의견서 제출하고 그리고 중검사 받은 후에 환지 처분을 공고한다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읽고 가시면 시행자는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낸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되는 거죠. 우리가 공람을 시킨다는 것은 이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2번 가시면 도시개발구의 토지주나 이해관계는요. 공람기간에 시행자에게 의견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3번 가시면 준공검사 공사완료 있습니까? 자, 시행자는 공람기간에 의견서 제출했거나 제출된 의견서에 따라서 자,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되면 지정권자에 의해서 준공검사 신청하거나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내야 된다는 거죠. 자, 4번에 환지처분 공고 있습니까? 그럼 시행자는요. 지정권자에 의해서 중공사 받은 경우 원칙은 며칠 내? 60일 내 환지처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경우 옆에 보니까 가로 있습니까? 단 지정권자가 시행자라면 이때는 공사 완료 공고가 있는 때로부터 60일 내 환지처분 해야 됩니다. 60일은 똑같아요. 근데 다만 시점이 다르거든요. 만일에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라면 지정권자로부터 중공사 받은 후에 60일 내 환지처분 해야 되고요. 자, 만일에 지정권자 본인이 사업 시행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때는요, 본인한테 중공검사 안 받아. 그럼 이때는요, 공사 완료 공고가 있는 때로부터 60일 내 환지처분 해야 됩니다. 이때는 지정권자 본인이 시행자인 경우,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라면 지정권자로부터 중공사 받은 후에 60일 내 하는 거고, 지정권자가 시행자라면 공사 완료 공고가 있는 때로부터 60일 내 환지처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환지 처분하게 되면요. 어떤 효과가 발생하느냐. 자, 여기서부터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아까 환지 처분하는 것도 시행자가 하는데요. 시행자는요. 자, 환지 처분 공고라는 걸 해야 되거든요. 그럼 환지 처분 공고일에 다음 날 있습니까? 환지 처분 공고일에 다음 날이 되면 자, 원칙적으로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면요. 자, 환지를 종전의 토지로 본다는 거거든요. 자, 본다는 말은 곧 간주한다는 겁니까?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양으로 3번에 환지 처분의 효가 나와 있습니까? 자, 원칙적인 환지 처분의 효과를 하거든요. 또 동그라미 1번에 환지 계획에서 정해진 환지 동그라미 써주세요. 환지는 자,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에 다음 날 밑줄 그어두세요. 부터 어떤 토지로 본다고? 종전 토지 동그라미 써주세요. 자, 그럼 이게 환지 처분의 원칙적인 효과인데요. 자, 그러면 환지 처분 공고일에 다음 날 되면 환지를 종전의 토지로 본다.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요. 환지 처분 공고일에 다음 날 되면 종전 토지에 있던 각종의 권리들이요. 종전 토지에 그냥 남아있을까요? 환지로 이전이 될까요?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가 환지로 이전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이 가진 의미. 우리 법에서는 이렇게 정해놨지만 이 말이 가진 의미는 뭐냐면 환지 처분 공고일에 다음 날이 되면 종주의 토지에 있던 각종의 권리들이 환지로 어떻게 된다고? 다 이전이 된다고요? 그리고 환지에 대한 새로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환지 처분 공고일에 다음 날이 되면요.
종전 토지에 있던 소유권이요. 종전 토지에 그냥 있어요? 환지로 이전이 돼요? 환지로 다 이전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아까 환지계획 작성할 때 종전 토지자가 신청하기만 하면요. 땅 대신에 아파트로 받을 수도 있습니까? 자, 이걸 입치한지라고 부르죠. 자, 그러면 종전 토지 소유자 갑이요. 아까 환지계획 작성할 때 나 좀 땅 대신에 입체적인 건물로 달라고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환지처분 공고일에 다음날에 되면 종전 땅에 있던 소유권이요. 종전 땅에 그냥 있어요? 아니면 입체한지 받은 건물로 따라갈까? 입체한지 건물로 이전이 된다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면 나올 거예요. 자, 먼저 동그라미 3번 있습니까? 입체한지 처분 효과가 있습니까? 환지 계획에 따라 환지 처분, 입체한지 처분 받은 자는요.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 다음 날 찍어주세요. 환지 계획으로 정한 바에 따라 건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 있는 토지의 공유분을 취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전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갑의 종전 토지 소유자가 이 사람은 입체한지 처분 받은 사람은요. 환지 처분 공고의 다음 날이 되면 건물의 일부와 이 건물이 있는 공유 지분으로 이전이 된다는 거죠. 이전이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입체한지 처분받은 정전 토지 갑 토지예요. 자, A라고 하는 저당권자가 있었어요. 저당권자. 그러면 자, 갑이라는 사람은 입체한지 처분 받았으니까 건물의 일부와 공유 지분으로 이전되는데 자, 종전 토지에 있던 저당권자 있습니까? 저당권자는 종전 토지에 남아 있을까요? 건물로 따라갈까요? 저당권은 우리 민법 지금 용익물권 하고 있습니까? 담보물권 하고 있습니까? 지금 1월달, 2월달 과정에 어디 하고 있냐고요? 물권법 하고 있습니까? 지난주 어디까지 배웠습니까? 아, 그러면 저기 용익물권 하고 계시네? 용익물권. 담보물권 아예 안 들어갔습니까? 아, 이번 주 할까? 혹시 그 담보물권 중에서 저당권 배우셨습니까? 저당권. 담보물권 뭐 유치권이나 저당권 이런 것들 보면요. 어떤 성질들이 있죠? 네 가지 성질이 있는데 뭐 부종성, 수반성, 뭐 불가분성, 물상대성 이런 거 들어봤습니까? 들어봤던 것 같습니까? 들어봤던 것 같습니까? 그냥 종전에 땅에 있던 저당권이요. 건물로 옮겨가는 거. 건물로. 옮겨가는 거 일종 뭐라 어떤 성질이라 부릅니까? 불가분성? 땅에 있던 게 건물로 옮겨간다고. 저당권이 수반돼서 따라간다고. 땅에 있던 저당권이 건물로 수반돼서 따라간다고. 자, 일종의 이게 수반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 입체한지 받은 갑의 토지에 A라고 하는 종전의 저당권자가 있으면요. 이 저당권은 종전 토지에 그냥 남아있어? 아니면 입체한지 받은 건물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입체한지 받은 건물로 따라갑니다. 이게 일종의 우리 저당권의 세계는 수반성이죠.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세 번째 줄에 이 경우 종전 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한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 있습니까? 다음 날부터 해당 건축물과 일부와 건축물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에 존재한 것으로 본다는 말은 뭡니까? 이전이 된다고. 저당권도 무슨 말인지 해석됐습니까? 아, 이거 해석해드리려고 물어봤던 거예요. 혼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민법 어디까지 배우셨는지 이게 저당권을 기본적으로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해된다고. 자, 이제 양갈로 사분하시면 채비지 보유지에 취지되어 있습니까?
자, 소유권 취득 시험에서요. 채비지는 누가? 시행자가. 보류지는 계획에서 정한 자가. 자, 환지 처분이 공고되는 날이 다음 날이면 찍어두세요. 채비지, 보류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환지 처분하게 되면요. 자, 채비지는 원래 누가? 시행자가 취득하는 거고요. 보류지는 계획에서 정한 자가.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요. 따로 정한다고요. 그러면 이들은요.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이 되면 채비지 보류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환지 처분의 원칙적인 효과는요. 자, 종전 토지에 있던 소유권이요. 소유권이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이 되면 환지로 이전이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치 환지 처분 받는 자는요.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이 되면 건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에 있는 공유주변을 취득하게 된다는 거고. 다만 입치 환지 처분 받은 종전 토지에 저당권이 있었다면 저당권도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이 되면 건물의 일부와 토지 공유주변으로 이전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채비지는 누가?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이 되면 채비지와 보류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자, 근데 원칙적으로 이렇게 환지 처분하게 되면 자, 권리가 이전이 되거나 환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게 원칙인데, 자, 다만 예외적으로 권리가 이전이 안 되는 권리가 있거든요. 종전 토지에서. 그럼 종전 토지에서 환지로 이전이 안 된다는 말은 뭐냐면 종전 토지에서 그냥 없어져 버리거나 소멸해버리거나, 그러면 종전 토지가 그냥 존속이란 말은 남아있다는 겁니다. 환지로 이전이 안 되고. 자, 총 3가지 권리 있죠. 3가지 권리는요. 환지로 이전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앞으로 가셔가지고 아까 325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요. 환지 처분의 효과에서 아까 둘째 축까지 보셨죠. 그 보면 옆에 쉼표 있습니까? 쉼표 옆에 보시면 자,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 토지에 있던 걸 있죠. 아까 환지 계획 정할 때 환지 대상에서 제한 토지 5글자로 환지 부지정. 환지 부지정. 토지 위에 있던 권리는요. 자, 나 환지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했어. 그럼 환지로 이전이 돼요, 안 돼요? 환지로 이전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 권리는 어떻게 되느냐면 소멸하는데 언제 소멸되냐면 환지 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미치거든요. 자, 첫 번째로 이렇게 환지 처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이전이 안 되는 권리 3가지가 있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환지 부지정 토지 위에 있던 권리 있습니까? 그럼 나 환지 대상에서 제외시켜달라고 한 토지가 뭡니까? 여기 위에 있던 각종의 소유권이나 각종의 권리들 있죠. 권리들은 환지로 이전이 될까요? 안 될까요? 환지로 이전이 안 되고 종전 토지에서 없어져 버립니다. 없어 버린다고요?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326페이지에 자, 동그란 미분에 종전 토지에 존속한다가 나와 있습니까? 자, 기억 니언인데요. 자, 기억은 뭐냐면 행정상 처분이나 재판상 처분으로서 종전 토지에 전속하는 거 있죠? 전속하는 권리에 관해서는 환지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가 있죠? 그래서 만일에 종전 토지에 행정상, 재판상 처분으로서 종전 토지에 전속되는 권리는 뭐냐면요. 자, 우리 예전에 국토계획법 배울 때 용도지역 배우셨습니까? 용도지역. 그다음에 용도지구 있습니까? 용도구역. 이거 지정이나 이런 권리들은요. 종전 토지에 국토계획법에 따른 행정상 처분으로 전속된 권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냐면 자, 종전에 자, 여기 J라고 하는 소유자가 소유하고 있던 종전 토지가요. 임야였거든요. 근데 이 J라고 하는 소유자가 가지고 있던 종전 토지의 이만큼 면적 있죠? 이만큼 면적이요. 우리 국토계획법에 따른 행정상 처분으로서 그린벨트 들어보셨습니까?
개발 제한구역. 이만큼 면적이 지정되어 있다고. 그러면 자 J라고 하는 소유자가 받게 되는 환지 있죠. 환지에요. 종전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전속된 처분인 그린벨트 개발 제한구역. 이게 환지로 이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종전 토지에 전속된 권리로서 행정상 처분한 거라고. 그린벨트 지정된 거, 개발 제한구역 지정된 게요. 아니라 환지받는 땅에도 옮겨간다 하면요. 이 J라는 소유자 입장에서는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그린벨트가 지정이 된 게 그대로 따라간다면 환지로 따라간다면요. J라고 하는 사람 미치고 팔짝 뛸 거야. 종전 토지 안 그래도 개발 제한구역 지정돼서 개발이 안 됐는데 환지받는 땅에도 따라간다면 미치고 발작 뛸 거라고요. 그래서 종전 토지에 전속된 처분으로서 이렇게 행정상 재판상 처분인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정에 관한 이런 내용들은요. 환지로 이전이 된다 안 된다. 환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말 있잖아요. 우리 책에는 환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말은 뭡니까? 환지로 이전이 안 된다는 겁니다. 환지로 이전이 안 되고 종전 토지에 그냥 존속한다는 거예요. 자, 종전 토지의 행정상 재판상 처분으로서 존속된 권리가요. 환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은 뭡니까? 환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은 머리가 돌았다는 게 아니라 환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은요. 환지로 이전이 된다는 거고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은 환지로 이전이 안 된다고 해석되겠습니까? 참 말을 그냥 쉽게 적어놓으면 될걸. 환지에 영향을 미친다라면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진짜 미친다고. 예, 이걸 또 정답을 찍으면요. 환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밑에 니은 가시면 지역권 있습니까? 자, 지역권은요. 환지 처분에도 불구하고 원칙은 종전 토지에 존속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더 이상 행사할 이익이 없어져 버린 지역권은 어떻게 된다고? 소멸되는데 언제 소멸되냐면 한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밑줄 꺼주세요. 자, 이렇게 우리가 환지처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이전이 안 되고 소멸되는 권리 두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환지 부지정 토지 위에 있던 권리는 소멸하고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도 소멸하거든요. 그러면 이 소멸되는 권리는 둘 다 언제 소멸되냐면 한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소멸되는 겁니다. 지역권은 아시겠네요? 용의 물건 펴었으니까. 지역권이 뭡니까? 물건 펴었다면서요. 거기 도로가 있을 때 가배 토지가 있고 여기 어리 토지가 있을 때요. 지금 가배 토지는 도로에 접해 있죠. 우리 공법적으로 보면 나중에 가배 토지에다가 건물 짓게 되면요. 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뢰 토지는 도로에 접하지 않고 있죠. 이런 토지를 우리가 맹지라 부르잖아요. 아닙니까? 도로에 접하지 않아서 자루 모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상을 맹지라 부르지 않습니까? 도로에 접하지 않아서 자루 모양으로 이렇게 생긴 거 자루 맹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뢰 토지 같은 토지에다 나중에 건물 짓게 되면요. 허가를 못 받아요. 원칙은. 자, 그래서 이 의뢰 토지 소유자는요. 자, 가배 토지를 통해서 도로에 출입이 가능한 것을 증명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설정한 권리 뭐라 부른다고? 지역권이라 부르고. 그래서 우리 가배 소유자는요. 나중에 도로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갑 토지 소유자의 땅의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됩니까? 자, 그래서 이걸
승역지라 부르고. 승역지. 을을 소유자는요, 나중에 갑의 토지 소유자의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승낙을 좀 필요로 하죠. 자, 그래서 이걸 요역지라 부른다고. 그래도 지역권 나오면 승역지, 요역지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승역지, 요역지. 그래서 요역지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요, 요역지 소유자가 요역지의 편리한 이익을 위해서 승역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이걸 지역권이라고 부른다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종전 토지에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었다면 지역권은 한지로 따라갈까요? 안 따라갈까요? 지역권. 지역권 따라간다고요? 네? 네. 자,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때 토지에 대한 종전 토지에 대한 지역권은 원칙은 종전 토지에 존속하는 겁니다. 한지로 이전 안 된다고. 한지로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지역권은. 그런데 이번에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면서 요역지 옆으로 새로 도로가 하나 뚫린대. 도로가. 그러면 더 이상 이 요역지 소유자는요, 자, 더 이상 이 지역권 행사할 이익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 지역권은 소멸돼 버립니다. 없어버리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환지 처분을 하게 되면요, 자, 아까 사업생계가 환지 처분 공고를 했거든요. 그럼 환지 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날 있습니까? 환지 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날. 공고일이 끝나는 날이 되면 종전 토지에 있던 각종의 권리들이 소멸해버리면 되거든요. 소멸해버린다고. 그러면 그 공고일이 다음 날이 되면 어떻게 돼? 새로운 권리들이 한지로 이전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찾는 거거든요. 환지처분 효과는요. 그래서 환지처분 공고일을 딱 기준 잡아가지고 공고일이 끝나는 때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들이 없어져 버려야 돼. 그래야지만 그 공고일에 다음 날이 되면 새로운 권리들이 이전되거나 환지에 대한 새로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이거 찾는 거라고, 이거. 환지처분의 효과는요. 공고일이 끝나는 날이냐 다음 날이냐. 자, 329페이지 가시면 거기 박스 5번에 청산금 나와 있습니까? 자, 우리가 청산금이라는 한지처분에서 적법한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산가치의 과부족분을 금전으로 청산하는 행정처분을 그 청산한 금액을 청산금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이제 법적 성격은 나중에 보셔야 되고, 자, 청산 기준하고 청산금의 결정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4번에 청산금의 결정 시기가 있고, 5번은 청산금의 확정 시기가 있고 나와 있거든요. 자, 사실은 청산금도요, 두 가지 청산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청한지, 감한지에 대한 청산금이 있고요. 그리고 환지 부지정이 있습니까? 대한 청산금 두 가지가 있는데, 자, 그러면 청한지, 감한지에 대한 청산금은요, 원래 결정은 언제 되냐면, 청한지, 감한지 그 청산금의 결정식이 있습니까? 그러면 원래 결정시기는요, 환지 처분 시 할 때 청산금 결정해야 되거든요. 자, 다만 본인의 신청 또는 동의에 의한 환지 부지정이나 과소토지에 대한 환지 부정에 따라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 환지 부정 토지에 대해서는요, 청산금을 교부할 때 청산금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래서 환지 부정 토지에 대해서는요, 자, 청산금 교부할 때 청산금 결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청한지, 감한지에 대한 청산금이 확정되는 시기는 언제냐면요, 원칙적으로는 한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청산금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밑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청산금은 원칙은 한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확정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청산금이 확정되고 나서, 자,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교부를 해야 되는데, 자, 청산금은 누가 이거 징수하거나 교부하냐면 시행자가 징수하고 교부하거든요. 그래서 시행자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후에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교부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환지계획 작성할 때 시행자가 증환지 처분하는 사람한테는 청산금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받아야 된다고. 더 많이 받았으니까. 그래서 청산금을 징수하는 거고, 가만지 처분하는 사람한테는 청산금을 지급을 해줘야지. 교부나. 그래서 청산금이 이렇게 확정되고 나서 징수나 교부해야 되거든요. 근데 다만 본인의 신청 또는 동의에 의한 환지 부지정이나 과소토지에 대한 환지 부정에 따라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는 환지 처분 전이라도 청산금 교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환지 부정 토지에 대해서는요. 자, 환지 처분 전이라도 교부할 수 있거든요. 이때 교부할 때 청산금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증환지, 가만지 처분받은 사람은 이 사람들은 환지를 받을 사람이에요? 안 받을 사람이에요? 증환지, 가만지 처분받은 사람은 환지를 어차피 받을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는 청산금은 환지 처분 공고일에 다음날 확정되는 거고요. 자, 환지 부지정 처분한 사람은요. 환지를 받을 사람 아니면 안 받을 사람? 환지 어차피 안 받을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까 환지계획 작성할 때부터 나 환지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증환지, 가만지처럼 환지 처분 공고일에 다음날 청산금이 확정된다면요. 청산금을 받으면요. 환지계획 인가받고 나서 사업 착수해서 공사 완료 공고 공람하고 중공검사 받은 후에 환지 처분 후에 청산금 결정은 교부할 수 있다면요. 이 사람은 청산금 받으려면 또 우리 수업 시간에 1시간 만에 받았지만 청산금 받으려면 또 몇 년을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된다고. 나 환지 안 받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청산금을요.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게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환지 처분 전이라도 교부할 수 있는데 그 교부할 때 청산금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밑에 10번 가시면 청산금의 소멸시효 있습니까? 자, 청산금을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는 몇 년간? 5년 동안 쓰세요. 10번, 10번. 양갈로 10번요. 우리 공법에서 다음 주에도 한번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도시개발법 한번, 정비법 한번 나오는데요. 우리 공법이라는 과목에서 청산금의 소멸시효 나오죠. 그러면 둘 다 5년입니다. 5년. 연수는 민법하고 좀 달라요. 자, 우리 그 매일 정리노트 1페이지 보시면요. 5번 지문 있을 텐데요. 자, 환지계획 내용 속에는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와 필지별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에 포함되는 거 맞습니까? 환지계획 포함되는 내용 맞죠? 5월 맞는 지문이고. 자, 6번은요. 시행자는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넓은 토지는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정하거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죠. 이거 아주 함정입니다. 아니요, 시행자 맞아요. 이거 어디 보셔야 되느냐면 우리 315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315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박스에 있습니까? 자, 시행자는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작은 토지는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거든요. 면적이 넓은 작은 토지는. 근데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토지 면적을 고려한 환지에서 자,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하는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그 세 번째 중에 넓은 토지 있습니까? 면적이 넓은 토지는 면적을 줄여서만 환지를 정할 수 있고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자, 면적이 적은 토지는요. 자, 종전 토지 면적이 적은 토지는요. 자, 면적을 늘려 정하거나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거든요. 근데 면적이 넓은 토지 있습니까? 면적이 넓은 토지는요. 면적을 줄여서만 정할 수 있고요.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어요.
이게 틀렸어요. 아주 어려운 지문입니다, 이거. 자, 7번 주문은 환지 처분의 원칙적인 효과를 물어보는 건데, 환지 계획에서 정해진 환지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로 보는 거 맞습니까? 7번. 환지 계획에서 정해진 환지는 환지 처분 공고의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로 보는 거 맞냐고요? 맞는 질문이죠? 자, 8번은요. 자, 채비지로 정해지지 않은 보류지입니다. 보류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 해당 소유권 취득하는 겁니까? 아, 여기 지문에 또 속으시는군요. 앞에는 미끼입니다. 채비지로 정해지지 않은, 이건 미끼라고, 미끼. 주어는 뭡니까? 보류지는이거든요.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환지 처분 공고의 다음 날 해당 소유권 취득하는 거 맞냐고요? 에? 아니, 채비지가 보류지의 일부고, 보류지는 환지로 정하지 않은 땅을 통틀어서 보류지라 부릅니다. 보류지가 아까 개념이 넓다고 했잖아요. 채비지는 보류지의 일부라고. 아니, 앞에 함정에 자꾸 속는다고요. 앞에 미끼라고, 미끼. 자, 326페이지 한번 가보실래요? 326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양갈로 4번 했습니까? 4번에 동그라미 밀고 가시면 채비지는 누가? 시행자가. 보류지는 누가? 환지계에서 정한 자가 환지 처분이 공고된 다음날 해당 소유권 취득한 거 맞냐고요? 그러니까 채비지는 누가 취득하는 거냐고. 시행자 거고. 보류지는 계획에서 정한 자가 다음날 취득하는 거 맞아요. 근데 채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계획에서 정한 자가 다음날 취득하는 겁니다. 8번 맞는 질문이죠? 자, 9번은 지역권 문제인데요.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한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다음 날이 끝났는데 소멸하는 거죠? 자, 제가 아까 한지 처분 공고일을 기준점을 잡아가지고 공고일이 끝나는 때 어떻게 된다고? 소멸되는 거고, 공고일에 다음 날 되면 이전되거나 취득한다는 겁니다. 한지 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요? 다음 날이 끝나는 때가 아니라고. 이런 지문들 우리 시험에서 나오면요, 그냥 읽고 딱 넘어가기 쉬운 지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잠시 쉬었다가 기본서 339페이지 있습니까? 자, 우리 도시개발법 그 보칙 파트에서 도시개발 채권 나와 있죠? 339페이지에 오른쪽 밑에 가시면 그거 하나만 보고 정비법 넘어가도록 할게요.